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지인 접촉과 외국인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 단계 격상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창원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수산물인 홍합 수확이 한창입니다. 바다의 달걀로도 불리는 홍합은 지난해보다 수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문이 열려있는 집에 들어가 노인을 때리고 돈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노인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가을 단풍의 절정은 지난해보다 늦은 10월 말쯤 즐길 수 있겠습니다. 지리산은 10월 20일, 금원산은 10월 23일, 경남 수목원은 10월 27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심각합니다. 연휴 대이동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남에서도 차츰 안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석 연휴 이후 증가세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경남의 코로나19 상황 보도국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영민 기자, 추석 연휴 이후 경남의 코로나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경남 지역도 추석 연휴 이전 주춤했던 확산세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추석 연휴였던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경남 지역 총 확진자 수는 273명입니다. 그 전주와 비교해서 70명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특히 김해와 양산 등에서 이 외국인과 의료기관 관련 확진자가 크게 늘었는데요. 이 추석 연휴 기간 자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외국인들이 이 지역 내 외국인 음식점으로 몰렸는데 일부 음식점에서는 출입명부 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8일 양산의 의료기관에서도 이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 가족과 지인발 감염이 계속 나오면서 경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처럼 경남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도민들 사이에서는 다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기준을 보면 서울과 수도권은 4단계,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상남도는 10월 3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가 연장된 만큼 아직 단계 격상을 논의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김해의 경우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지역 감염자가 19.7명에 이르면서 이 4단계 격상 기준인 21.7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 김해시 관계자는 거리두기 격상과 관련해 이 확산세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백신 접종 속도를 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남의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떤가요? 경남에서 1차 백신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약 247만 명으로 이 도내 전체 인구의 약 75%에 해당합니다. 이 수치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2차까지 접종을 모두 끝낸 도민은 약 151만 명으로 이 도내 전체 인구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최근 감염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경남 지역 외국인 백신 접종률을 살펴보면 2차까지 모두 완료한 사람은 23%에 불과합니다. 이 도민들과 비교했을 때도 백신 접종 완료 비율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경상남도는 10월 말까지 도민 70%의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미접종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 홍보를 강화하고 이 사각지대를 발굴해 이 백신 접종을 최대한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김영민 기자와 함께 경남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창원 앞바다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수산물인 홍합 수확이 한창입니다. 뛰어난 맛과 영양으로 바다의 달걀로 불리는 홍합은 지난해보다 수확량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제철 맞은 홍합 수확 현장을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창원시 마산화포구 신리도 앞바다. 바닷속 양식줄을 잡아당기자 홍합 다발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세척기를 통과한 홍합은 망에 담겨 어성 가득 쌓입니다. 본격적인 소확철이 시작되면서 채취선 한 척당 10만 톤 가까운 홍합이 채취되고 있습니다. 홍합은 바다의 달걀이라 불릴 정도로 맛과 영양이 뛰어납니다. 지난해 산소 부족 물덩어리와 태풍 피해로 홍합 80%가 폐사했지만 올해는 기후도 좋아 수확량도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는 홍합 상태가 전체적으로 알이나 피나 양호한 상태, 예년보다 약 한 보름에서 20일 일찍 조업이 들어갔습니다. 올해 홍합의 산지 가격은 지난해 수준인 20kg 한 방에 13,000원 선. 크기도 품질도 좋아졌지만 코로나19로 줄어든 소비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가격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소확의 기쁨도 크지만 양식어민들의 얼굴 한편에 그늘이 드리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홍합이 창원시의 가장 수산물에서 우수 수산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소비만 어느 정도 된다면은 우리 어민들한테 굉장히 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국 생산량의 절반을 담당하는 홍합 주산지 창원. 지자체도 홍합 캐릭터 개발과 햇홍합 특화센터 건립 등 창원 홍합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가을에 청취하면 억새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100대 명산으로 꼽히는 창녕 화왕산에 지금 억새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창녕군 산림녹직과 한영돈 공원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먼저 화왕산 억새 현재 어느 정도 피었습니까? 현재 저희 화왕산 억새 개화율은 80% 정도이며 10월 초순경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명산인 화왕산도 그렇고 가을 억새도 그렇고 어떻게 즐기면 되는지 알려주시죠. 화왕산은 창녕읍 자국과 창녕읍 옥천리를 통해서 주로 등산하고 있으며 정상부 18.5헥타르의 분지에 억새가 자라고 있습니다. 억새밭에는 억새 보호를 위해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 직접 들어갈 수는 없지만 화왕산성의 동문과 서문을 잇는 억새길 400m, 화왕산 둘레길 2.4km를 통해 탐방하실 수 있습니다. 억새 보건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2009년 억새 태우기 사고로 등산객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창녕군의 진산이며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명산의 위상을 되찾고자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억새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억새 복원을 위해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아카시아, 산딸나무, 등걸류 등을 제거해오고 있으며 사업 결과 복원율은 90% 정도에 이릅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산림청 생태보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발걸음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당부하고 싶은 얘기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전해주시죠. 아직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진행 중이므로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단체 사냥은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는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접 방문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랜선 여행이 가능하도록 창녕군 대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영상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창녕 화왕산 가을 억새 소식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마산 동부경찰서는 노인들을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55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 30분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를 돌아다니다가 문이 열려있는 집을 들어가 80대 노인을 폭행하고 현금 4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후 오후 5시쯤 A씨는 같은 아파트에서 문이 열려있는 집 두 곳에 또다시 들어가 70대에서 80대 노인들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면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피해자들이 반항하자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공원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주거 침입을 비롯한 절도와 강간 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선거구가 줄어들 위기에 놓이자 고성구와 거창, 창녕과 함안군수와 경남도 의원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4개 군수와 도의원은 28일 창녕군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광역의원 두석 유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군민 서명운동과 경남도의회 5분 자유 발언 등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 인구가 줄어들면서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가 예상되는 지역은 경남에서 고성, 거창, 창녕, 함안군이며 전국에서는 17개 지자체가 해당됩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구성 예정이며 심의는 오는 12월 예상됩니다. 김해시가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추진합니다. 시는 공무원들에게 지난 2월부터 시행한 공직자 음주운전 제로화를 위한 음주운전 근절 종합대책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산하기관은 자체 실정에 맞게 징계 규정을 바꾸도록 요청했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을 비롯해 허위 출장 등 복무 위반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자체 감찰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정은호 감사관은 코로나19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공직자의 비위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을 만큼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김해시 복지재단 소속 직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술을 마신 뒤 뺑소니 사고를 내 시민 1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창원시는 28일 서울에서 BYN 블랙야크와 SMTK 케미칼 등과 투명 페트병을 의류로 재생산하는 고품질 자원순환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창원시는 수거한 투명 페트병을 SMTK 케미칼에 제공하고 SMTK 케미칼이 투명 페트병으로 만든 실로 BYN 블랙야크에서 친환경 의류를 생산하게 됩니다. 창원시는 자원순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투명 페트병의 올바른 배출 방법 등을 홍보할 방침입니다. 올해 가을 단풍의 절정은 10월 말쯤 즐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올해 우리나라 주요 산림의 단풍 절정을 예측하는 지도를 발표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지리산이 10월 20일, 금원산이 10월 23일, 경남수목원이 10월 27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은 제주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10월 하순쯤 가을 단풍이 절정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국 평균은 10월 26일로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3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지역사랑 상품권 부정 유통을 단속합니다. 이른바 깡으로 불리는 부정수취와 불법 환전, 제한 업종 사용, 상품권 결제 거부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경남도는 코로나19 국민상생지원금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아 온라인에서 현금으로 바꾸는 사례도 적발합니다. 적발이 되면 경중에 따라 계도와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 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온라인 게시판이나 전용 콜센터의 주민신고센터가 운영되며 명백한 부정 유통으로 확인되면 최초 신고자는 5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창군이 법원과 검찰청 터에 추진하는 복합교육센터 건립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듣습니다. 거창군은 다음 달까지 30여 차례 소규모 토론회를 열어 활용 방안을 마련해 내년 최종안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복합교육센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과 문화시설을 만드는 사업으로 지역 시민단체가 사업비 충당과 손실 등을 우려하자 군은 주민 의견으로 최종안을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이 고속도로 순찰대 제6지구를 방문했습니다. 이 청장은 추석 연휴 기간 교통관리에 힘써준 직원들을 격려하고 교통사고를 비롯한 출동 시 국민과 현장 경찰관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가을철 늘어나는 관광객에 대비해 교통안전 활동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중고 김치 냉장고를 샀는데 그 바닥에 1억 1천만 원의 돈다발이 붙어 있는 걸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억 1천만 원이요? 네. 좀 고민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찰이 제주도에 배달된 그 김치 냉장고를 추적했더니 지난해 9월 사망한 서울의 60대 여성이 그 주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 돈은 유족에게 전해지는데요. 유실물법에 따라서 습득자인 신고자에게 5에서 20%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양심의 주인공이네요. 결국 적지 않은 보상금을 받게 됐는데 중고품 살 때 바닥까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